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위협 검색 AI 챗봇을 만들어 봤고요. 부제로는 레그 플러스 LLM 기반 위협 검색 및 이상 탐지 시스템을 좀 구현해 봤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는 프로젝트 데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구현했는지 화면들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 히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과정부터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이 순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 순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은 따로 녹화를 안 해서 이제 제가 만든 형태입니다. 일단은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고요. 이제 맨 처음에 URL 검색하고, 이제 여기 URL을 입력하고, 이제 URL 검색하면은 이 URL이 PC인지, 뭐 정상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거는 추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는 이제 URL 배치 평가라고, 이제 그 URL 데이터를 이제 랜덤으로 샘플링 해서 평가를 돌려가지고 이게 정말 레그가 잘 찾아줬는지 아닌지를 좀 체크하고 싶어가지고 또 별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위협 종류 분석, 정확하게는 검색이고요. 이것도 이제 LLM이 DB에서 이제 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고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위협 종류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제가 이제 여기에 로그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로그들 입력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거기 DB에서 검색해서 이제 찾아주는 그런 책이고요. 옆에도 이제 위협 종류 배치 평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레그가 진짜 정확하게 찾아주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별도로 구현해 봤습니다. 옆에는 이제 정상 이상 여부 확인인데요. 정확하게 이상 탐지를 위해서 만들었고, 이게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위협인지 아닌지, 기존에 알려졌던 위협이 아니라면 이게 새 위협을 판단되는지 아닌지도 이제 구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들 입력해가지고 이제 DB 검색해서 결과를 출력해주는 시스템이고, 옆에는 이제 저 우측 정상 이상 배치 평가는 DB에서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제 평가해주는 시스템이고, 밑에는 이제 오토 인코데어 배치 평가라고 DB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데이터를 이제 저 기반으로 학습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평가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일단은 구현한 건 여기까지고요. 뒤에서는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지금 아니지만 이제 약간 사이버 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이버 체계가 이제 좀 과거 위협 정보를 검색하는 게 좀 부족하다, 성능이 낮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서 LLM 활용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기획해봤고요. 그리고 위협 정보를 검색하는데 이게 정말 진짜 제대로 정답 알려주는지 아닌지 이걸 또 확인하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제가 핵심으로 생각한 게 그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때도 이제 체계가 전혀, 그러니까 탐지한 것도 있는데 탐지를 못한 것들도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LLM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을까 싶어서 구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체계가 아무래도 이제 실무자, 3년 이하라고 표현했는데 실무자가 이걸 데이터 검색한 다음에 그 출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이게 솔직히 좀 전문적이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LLM을 활용해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이제 압축해가지고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기획했습니다.
이제 구조 설계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셋 CSV 형태를 주로 활용했고요. 분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베딩은 뭐 오픈AI 인베딩 사용했고, 벡터 DB는 크로마를 사용했습니다. 이 관련된 이걸 왜 활용했고 안 했는지는 추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트리버는 뭐 기본 검색을 사용했고, 프롬프트도 이제 이거 결과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좀 직접 작성해서 사용했고요. 모델 같은 경우에 GPT-4 오미 했고, 결과는 뭐 제가 봤을 때 텍스트 문자열하고 이제 좀 수치형 동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해 봤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URL은 이제 정상 피싱 사이트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사이버 위협 종류는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등 좀 9개. 그리고 정상 이상 여부는 이 네트워크 로그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이게 결과가 라벨이 정상 뭐 또는 어널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했고요. 이 데이터들은 이제 시타스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용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캐글에 좀 일부 좀 괜찮아 보이는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활용했습니다. 분할 같은 경우는 사용하진 않았는데 데이터가 대부분 로그나 일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수치형으로 판단해가지고 문장 분할을 생략했습니다. 문장 분할을 스프릿 해봤는데 좀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 인베딩은 모델 저 3 나중에 사용했고, 벡터 DB는 크로마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파이썬 사용했다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타데이터를 지원해 주는데 이제 메타 지원 데이터에 이제 사이버 위협의 라벨 값하고 URL 포함되도록 구성했고, 이거는 이제 LLM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추출되는데 이거 관련 내용도 추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크로마를 사용한 이유는 저 메타데이터 지원 저것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같은 경우는 기본 리트리버 사용하고 K는 1부터 해가지고 3으로 설정해서 실험했고요. 리랭커하고 자연어 문장화 처리도 실했고, 리트리버 QA도 활용을 시도해봤습니다.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입력한 데이터 로그, 그러니까 로드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 세부 내용이 어떠한지 좀 요약해서 작성해달라고 했고, LLM GPT-4 오미를 사용했습니다. 네, 검색 결과입니다. 일단은 URL 검색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URL 입력에 이제 입력한 URL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DB하고 비교해서 결과를 출력해 주는데, 피싱 같은 경우에는 피싱이다. 정상은 정상이다. 그 이외에는 이제 DB에 없어서 확인이 제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이버 위협 종류 검색인데, 이거는 이제 로그 특징 17개를 입력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라벨 값하고 그 입력한 로그에 대해 세부 내용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DB 검색 이게 위협이고 뭐 세부 내용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해봤고요. 네, 세 번째 정상 이상 여부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로그를 10개를 입력하게 되면은 라벨, 노멀이나 어너미 등을 출력하고 그 밑에 로그에 대한 세부 내용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DB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DB에 있는 내용은 알려줄 수 있지만 이제 실제로 새 위협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이상 탐지에 잘 맞는다고 하는 어토 인코더를 활용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이상 점수를 계산하고 임계값을 비교해가지고 점수가 임계값 이상이면 이상 아니면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점수 출력 판단 근거를 LLM 기반의 LLM 라데인가 설명하는 걸 추가했는데 이거는 이제 논문을 참고했고요.
논문에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걸 참고를 해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은 입력된 로그하고 오토 인코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왜 이상인지 정상인지 판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세부 분석을 좀 더 좀 해줘가지고 보고서를 이제 형태에 형성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이제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도록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를 해봤고요. 그리고 임계값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사유는 이상탐지 모델링 과정, 파랑은 이제 노멀, 주황 언어미이고, 이 빨간 선이 이제 임계값, 최적의 임계값이라고 보여줬는데, 이게 0.00046이라고, 이게 정상 이상 데이터가 오차가 이제 대부분 겹치고 0.00부터 0.01까지 겹치고 있고, 특히 이제 사실상 이제 실제 분포가 작기 때문에 이상 정상을 분리를 실질적으로 못한다 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여러 모델을 실험했으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고, 그래서 이 모델들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서 이 실험 결과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번에 수치 그리고에 대한 설명, 그 밑에 이제 로그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는 잘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검색해 가지고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결과가 몇 %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또 별도로 평가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URL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 99, 랜덤 샘플링 200개를 돌려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로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로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무작위 200개 돌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 전부 다 이게 어떤 결과인지, 먼저 이제 어떤 결과인지 검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DB에 있는 정답과 비교해가지고, 이게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해봤는데, URL은 99.5%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버 위협 종류 배치 평가, 이거는 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뭐 리랭커도 적용해보고 자연어 문장화 처리를 해보고 K는 3에서 1로 변경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니까 정답률이 급상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면은 LLM이 직접 라벨을 수정하지 또 안 하도 또 돼가지고 환각 억제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이게 53%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니까 이제 정답률 96%까지 좀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 이상 배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메타데이터를 그 기능 활용했고요. 정답률이 이제 거의 100%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토 인코더를 기반으로 평가했을 때는 정답률이 이제 20%도 안 나왔는데, 이거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새 데이터 확보 전까지는 실험은 중단했습니다. 이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특히 이제 정답률 100%까지 더 올릴 수 있도록 고도화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상탐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데이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는 다 찾아봤고, 그리고 캐글도 제가 이것저것 다 확인해 봤지만 제가 실험한 데이터보다 더 좋지 않았는데, 이 찾은 데이터마저도 이제 성능이 너무 낮은 것을 봤을 때는 새 데이터 확보 추진이라고 명시해놨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이버 위협을 그냥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 종류만 출력하는 거에 넘어서 이게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엠버, 레드도 표현해봤는데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위협 검색 봤을 때 아 이거는 바로 뭐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된다. 이거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지만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제 실무자가 각각 이제 저 위협 수준에 대응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으며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